제가 투자 생활 23년 했는데 야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2025년 가장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 소비 심리 이어서 지금 기업 체감 경기도 코로나 이후 최악입니다. 올해 정치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서 코로나보다도 더 심하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상황으로는 악소리 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연말을 보낸 소상공인 지금 제가 봐도 폐업을 하는 이런 업종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좋았던 적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제가 투자 생활 23년 했는데 야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그랬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황이란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하는 거예요.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예요, 진리. 제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도 돈을 벌고 호경기가 왔을 때는 돈을 더 번다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성공 모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식당이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봤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자리였거든요. 손님들에게 무엇을 내줄 수 있는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손님의 마음 상태를 잘 헤아리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기분 좋게 항상 시간을 보내는데 메뉴를 늘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메뉴도 엄청난 재료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도 요리를 만들어내시는데 저는 그게 재미도 있고 해서 저만 그런 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되는 거고 여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해서 나간 자리인데 흥하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박수를 쳐주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를 배워보면 투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메인이 그냥 굴입니다. 간을 잘 맞추고 온도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처음 먹은 굴과 맨 마지막에 먹은 굴까지 따뜻한 식감으로 먹을 수가 있고 재료가 엄청나게 신선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란을 하나씩 넣어줘요. 이게 굴만 먹고 가면 배가 안 차는데 계란 겨우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거만 먹으면 식사 대용이 되더라고요. 굴집 하는 데서 이렇게 디테일을 신경 많이 안 쓰는데 그래봤자 몇 개 안 되는 디테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공 모델을 많이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예요. 저는 지금 불황이지만 다 만실로 채워져 있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좀 더 편리함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시기가 안 좋았을 때도 고객들은 찾아오고 머무르고 하면서 불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사업들을 하실 때 주인장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탱크TV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피지폴에도 제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오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시설들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왔던 분들이 너무 좀 만족을 해가고 지금 시기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25년도 1월 예약 현황이에요. 빨간색이 예약이 지금 완료된 거고 녹색 부분이 예약이 안 된 건데 거의 다 지금 계속해서 만실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방이 15개인데 제가 처음에 15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공사하는 분은 그랬어요. 그러면 3개씩 5가지 컨셉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목수들이 엄청 효율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오신 고객분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공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방도 하나씩 다 설계를 떠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고객분들이 또 만족하시고 좋아해 주신다는 거는 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 역시도 고객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씩 좀 신경을 썼다는 부분입니다. 원가를 아끼려고 하는 거 이전에 여기 왔던 고객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셨던 점주분들은 불황에도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종류의 창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고 하면 조금은 느리겠지만 좋은 결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탱크의 사업 투자반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도 줄줄이 신고가, 이촌 한강자이 대형 24억 거래. 불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뉴스 많이 나오지 않나요? 괜찮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남, 용산, 서울 주요지구로 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위기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가격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언론에서도 자주 노출을 해주고 어플도 좀 잘 나와 있잖아요. 올해가 구경만 하는 해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오르는 거냐? 그게 아니고 25년도에는 서울 수도권은 긍정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지방은 마이너스고 서울 수도권 괜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별 아파트 가격 지수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대통령 이름으로 했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갖고 온 거는 진보 성향의 정부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여기는 보수죠.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고 그러면 진보가 더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진보였을 때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정부 때도 올랐고 김대중 정부 때도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 상황이 되게 애매하고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보라고 해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이죠.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약발이 잘 먹히는 정책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대출입니다. 물론 세금도 있겠지만 세금보다도 더 강력한 거는 대출입니다. 대출 규제가 올해 시행이 됩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DSR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금리가 혹시라도 상승할지 모르니까 상승할 것까지 감안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절대 가격으로 그것만 해줬는데 스트레스 DSR은 DSR보다는 더 적은 비율로 해준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까지 감안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게 스트레스 DSR 2단계예요. 이때는 대출액이 2억 원 이상 대출자가 적용이 되는데 올해 7월에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총 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인 대출자들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출 제도가 시행됐을 때 이거에 관련된 아파트의 금액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큰 포인트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기사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매가 최다 건수예요. 경매 매물이 늘어나니까 매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물이 많아지면 항상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경쟁자도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이 경매는 또 최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경매 공부를 하고 경매 실력을 조금만 더 보강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서울 아파트 시세보다 10억 싸게 사는 방법. 작년 8월에 감정이 됐는데 38억 정도에 감정됐던 게 지금 40억 찍었고 41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매매 실거래가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경매를 좀 활용한다고 하면 뭔가 하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자 없는 거, 그런 것만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포인트만 갖춘다 하더라도 경매로 투자하기 정말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기가 안 좋을 때는 경매 공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했던 엑시트 스터디 5기에서도 톡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낙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세조사 확실하게 하고 기초적인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걸로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25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정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온도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은 부분이 있고 여기가 나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정선의 폭이 어디까지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좋은 게 너무 좋은 거하고 나쁜 게 너무 나쁘고 슬픈 게 너무 슬프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실컷 웃고 나서 허기지는 느낌이 있고 너무 슬퍼하고 나서도 이게 몸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차량도 200, 250, 300까지 달릴 수 있지만 그렇게 달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게이지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쓰는 것 같아요.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게이지가 이 정도 돼 있다 하더라도 성공인의 게이지는 한 이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슬퍼해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슬프거나 화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내가 너무 밑에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일비 하지 마시고 변화와 풍요로 가득한 2025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2025년 부동산 시장, 창업 시장까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